발렌시아는 자선가야. 이강인을 공짜로 줬으니까. 라리가 유튜브가 올려버린 이강인 스페셜 영상에 마요르카 발렌시아 팬들 모두 정신 못 차리는 상황.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지난 여름 프랑스 리그앙에 합류한 신입생 평가에서 성공 사인을 받았다. 이강인도 올 시즌부터 리그앙에서 뛰는 만큼 날카로운 심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강인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B클럽으로 도약했다. 유소년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뛰며 재능을 인정받았던 이강인은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해 마요르카로 이적하면서 잠재력을 폭발했다. 특히 지난 시즌 붙박이 주전으로 뛰며 스텝업을 했다. 정확한 왼발 킥력과 수비 한 명은 가뿐하게 따돌리는 드리블, 넓은 시야까지 가진 장점을 모두 발휘했다. 한 시즌 동안 공격 임무를 잘 소화한 이강인은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정상을 목표로 하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에 나섰다. 마요르카가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주는 적극성을 보여주면서 이강인을 품는 데 성공했다. 이강인 영입을 책임졌던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이달 중순 르 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력 측면에서 이강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원했던 것과 딱 들어맞았다. 라고 언급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기대감을 충족하고 있다. 현재까지 리그앙 6경기에 출전해 한 골 1도움을 기록했다. 초반에 입은 부상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차출로 꽤 오래 전력에서 이탈했던 걸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더구나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리그앙에서는 모두 선발 출전시키면서 주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이강인에 대해 스페인에서 뛸 때부터 알고 있었다. 오늘 경기에서도 봤듯이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였다. 작지만 어디서든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수비 기여도 훌륭하고 득점도 올렸다. 완벽하다. 라고 칭찬했다. 아시안게임을 다녀온 뒤로 만개했다. 지난달 브레스트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골을 도운 절묘한 패스로 리그앙 데뷔 후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이강인은 몽펠리에전에서는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맛도 봤다. 앞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AC 밀란전에서도 득점하며 공격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이런 활약에 리그앙 사무국은 1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베스트 11에 이강인을 3톱 한 자리에 포함해 활약을 인정했다. 현지 언론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했고, 리그앙은 마에스트로라고 사령관으로 엄지를 치켜세웠다. 풋 메르카토의 신입생 평가 역시 호평이다. 매체는 이강인은 입단 초기 교체 출전에 그치고 부상도 당했었다. 아시안게임으로 결장한 기간도 있었다. 면서 지금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2200만 유로가 들어간 이적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고 상승세로 반전 곡선을 그린 부분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2. 분데스 리뷰. 바닥의 쿵. 김민재 풀타임 미넨. 케인 결승골로 쾰른에 1에서 0진땀승 오른쪽 화살표 선두 등급. 투엘 교체 카드 사용무. 바이에른 미넨은 25일 오전 4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쾰른에 위치한 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2라운드에서 쾰른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미넨은 6연승 행진과 함께 10승 2무, 승점 32로 선두에 등극했다. 홈팀 쾰른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데이비 젤케, 2선에 린톤 마이나, 플로리안 카인츠, 얀 틸만이 배치됐다. 중원에 에릭 마르텔, 데얀 뮤비치치가 구성했으며 400에 율리안 샤보트, 루카 킬리안, 티모 휘버스, 라스무스 카르스텐센이 짝을 이뤘다. 골키퍼 장갑은 마르빈 슈베베가 꼈다. 원정팀 미넨도 4-2-3의 1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원톱에 해리 케인, 그 아래를 킹슬리 코망, 에릭 막심 추포모팅, 르로이 사네가 바쳤다. 미드필더는 레온 고레츠카, 조슈아 키미히가 호흡을 맞췄으며 수비진의 누사이르 마즈라위,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콜라트 라이머가 이름을 올렸다. 골문은 마누엘 노이어가 지켰다. 김민재는 어김없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야말로 살인 일정을 소화 중이다. 2023에서 24시즌 전반기 동안 쾰른전까지 공식전 18경기를 치렀다. 거기다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까지 더하면 22경기다. 11월 A매치와 쾰른전까지 치르기 위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독일 스포르트 1은 김민재는 A매치 기간도 바쁘게 보낸다.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를 상대한 다음 선전으로 향해 중국과 겨룬다. 몇 시간 후인 금요일 저녁 독일로 돌아와 쾰른전에 돌입한다. 모든 여정을 더하면 2만 km다 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무리 괴물이라고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 투엘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선수단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지쳤다. 김민재와 알폰소 데이비스도 오늘 아주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들의 일정이 매우 안타깝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토요일에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는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에 원정 경기를 치른다. 경계선에 도달했거나 이미 한계를 넘었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걸 아는 투엘 감독이지만 김민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스쿼드에서 가용 가능한 센터백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상으로 이탈한 마타이스 데 리흐트는 여전히 출전할 수 없는 상태다. 미넨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5분, 코망의 패스를 받은 라이머가 컷백을 내줬다. 이를 추포모팅이 소유한 뒤 문전에서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파포스트 옆으로 살짝 벗어났다. 이어 전반 6분, 사네가 좌측면에서 날카롭게 올린 것을 수비수가 걷어냈는데 근소한 차이로 골대 옆을 향했다. 미넨의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됐다. 전반 7분, 페널티 박스 쪽으로 쇄도하는 사네를 향해 케인이 롱킥을 전달했다. 이후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로빙슛을 한 것이 예측한 골키퍼에게 걸렸다.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전반 14분, 김민재가 젤케와 공중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골반 부위로 떨어졌다.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진 채 일어서지 못했고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려진 투입 후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피치 위를 누볐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었다. 미넨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20분, 미넨의 역습이 시작됐고 사네의 스루 패스를 받은 추포모팅이 문전에서 슈팅했다. 수비수가 골라인을 넘기 전에 가까스로 막아낸 것을 케인이 가볍게 밀어넣었다. 미넨의 추가 득점이 날아갔다. 전반 22분, 키미히가 깊숙한 전진 패스를 했고 이어받은 사네가 질주한 뒤에 옆에서 쇄도하는 추포모팅에게 내줬다. 페널티 박스 안 오픈 찬스에서 슈팅한 것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득점에 실패했다. 미넨이 땅을 쳤다. 전반 28분, 케인이 센터 서클에서 터닝 동작 후 측면에서 침투하는 추포모팅에게 스루 패스를 찔렀다. 추포모팅이 그 다음 중앙에서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공을 건넸고 이어진 문전 슈팅이 골대 옆으로 살짝 벗어났다. 계속해서 전반 30분, 코망의 페널티 박스 안대각선 방향에서의 슈팅은 빗맞으면서 크게 벗어났다. 미넨이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사네가 발리 슈팅으로 처리했다. 공은 수비 맞고 굴절되며 코망에게 향했고 이어진 슈팅을 골키퍼가 몸을 던져 막아냈다. 전반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다.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전반은 미넨의 1에서 0 리드 속에 종료됐다. 미넨이 슈팅을 기록했다. 후반 10분, 코너킥을 니어 포스트 쪽으로 붙였고 고레츠카가 감각적으로 슈팅했다. 그러나 공은 파 포스트 옆으로 지나갔다. 쾰른이 반격했다. 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휘버스가 높은 타점에서 헤더 슈팅을 했으나 골문 위로 넘어갔다. 쾰른이 변화를 가져갔다. 후반 19분 유비치치, 젤케가 나가고 파리데 알리도, 슈테펜티게스가 들어갔다. 미넨이 공을 소유하면서 공격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후반 21분, 사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한 것이 수비수를 맞으면서 골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후반 25분, 마즈라위의 페널티 박스 앞 슈팅도 수비를 맞고 나갔다. 계속해서 후반 30분,
코망이 좌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케인이 헤더 슈팅을 날렸다. 공은 경합하던 수비 머리를 맞고 골대 옆으로 벗어났다. 후반 32분, 코망이 좌측면을 허문 뒤 길게 크로스를 했다. 반대편에 있던 사네가 슈팅했지만 이 역시 수비를 맞고 골문 옆으로 지나갔다. 쾰른의 대규모 교체가 이뤄졌다. 후반 33분 틸만, 카인츠, 킬리안을 불러들이고 레아트 파카라다, 데니스 후세인 바시치, 루카 발트슈미티를 들여보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위넨이 땅을 쳤다. 고레츠카가 앞에서 헤더로 넘겼고 골문 앞에 있던 코망이 헤더 슈팅을 했다. 그러나 공은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위넨의 기회가 날아갔다. 후반 36분, 코망이 좌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든 뒤 가마차기를 시도했다. 공은 먼쪽 포스트 옆으로 벗어났다. 후반 막판을 향할수록 쾰른의 압박이 심해졌다. 앞선 시간들과 달리 높은 라인을 형성하며 위넨의 패스 미스를 유도했다. 토마스 투엘 위넨 감독은 불안한 1점차 리드가 이어지자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다. 위넨은 그대로 교체 없이 마무리했고 1에서 0 승리를 거머쥐었다.